정부 보육료 지원 확대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온 사람들. 나라에서 지원받는 수당을 나누겠다. 원장님께서 저한테 20을 준다고 해서 30을 주는데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었어요. 보육료를 둘러싼 은밀한 거래. 아이를 돈으로 사고 파는 어린이집까지. 아니 이걸 하시면은 돈 버세요. 이거 해서 애들만 진짜 한 20명만 모아도 거의 8, 9천 만. 무상보육이라는 꿈의 복지 정책은 이대로 좌초하고 마는 것일까? 정부가 3월부터 만 5살 누리과정과 별도로 신생아부터 만 2살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시작도 전에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정부 보육료 지원 논란을 둘러싼 핵심, 무엇인지 시사기획맥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제작진은 한 통의 제보를 받고 부천으로 향했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을 2세 유아의 어머니라 밝힌 어느 가정주부. 등록만 해놔도 교육비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집에 그렇게 등록을 하게 해주면 소정의 사례비를 드리겠다. 어린이집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를 나눠준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 이 같은 은밀한 거래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서 시작됐습니다. 3월부터 기존의 소득 하위 70%에게 제공되던 보육비가 만 0세에서 2세의 유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부모가 보육료를 신청하면 그 지원금은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노린 거래가 벌써부터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장님하고 학부모하고 반반 나누는 경우도 있고 0세에서 2세 같은 경우 특히나 집이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있는 게 나은데 어린이집을 보내야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깐난장이 갓 낳은 아이를 안고도 얘를 보내? 말아?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집에서 돌보던 아이들까지 너도 나도 어린이집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 제작진은 실제로 일산 지역 어린이집 수십 곳을 돌아다녀봤지만 지금 입학할 수 있는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평균 14,000여 명이 보육료를 신청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났고 때문에 무상보육에 해당되지 않는 만 3, 4세 어린이조차 반이 줄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5살짜리 딸을 둔 박미경 씨 역시 마찬가지. 설마 하고 몇 명만 서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의자를 42개를 놓고 갔더라고요,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거기 순서대로 이렇게 온 순서대로 42명이 앉고 대기자 좌석에까지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어린이집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평범한 주택가의 한 민간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지금은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올려놓고 나중에 보내도 되나요? 왜냐면 법적으로 저희도 그게 예전에는 다른 데는 가능했었어요. 우리 원장님은 종교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름만 올려놔도 되는지를 묻자 갑자기 문을 닫는 교사. 그거는 그냥 원장님이 저번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올려둘라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사실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와줘야 돼요. 아이가 와서 놀아주는 걸 그 부분은 원장님하고 한번 다시 타협을 해보세요. 이야기하면 없던 자리가 생긴다는 걸까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보육비 지원 뒤 추가 금액을 올려받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1월 초에만 상담을 받았을 때만 해도 10년생 아이들은 안 받으신다고 분명히 재차 확인을 했는데 2월 중순에 가니까 이 10년생 아이도 특별활동비를 받는다고 42,000원씩을 매달 내야 되는 거죠. 현장학습이나 뭐 여러 가지 경비인데 그 경비 내역 서 같은 거는 전혀 볼 수도 없고.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어떨까? 정부에서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았다는 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영어와 체육 등의 교육 내용은 민간 어린이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거의 실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뭐 금액이 아까워서라던가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이곳에 들어온 지 반년 가까이 됐다는 2살 아이의 엄마 송란 씨. 그녀 역시 1년 이상을 기다린 끝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만족감도 높았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여기는 이제 따로 수업하는 게 2과목 있는데 2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렴해서 아 이게 구립이랑 민간이랑 차이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실제로 민간 어린이집과 비교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머니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축 예산은 2008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 40%나 30% 정도가 국공립이 있어야지만 정책을 여기에 맞춰가면서 끌어가면서 선도적으로 해오고 민간이 거기 따라오면서 좀 더 자율적으로 더 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더군요. 맞벌이 부부들은 이번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은행에서 근무하는 윤효아 씨. 그녀 역시 여느 맞벌이 부부들처럼 매일 아침이 전쟁입니다. 그나마 일찍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 다행이라는 효아 씨. 여기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출근하는 엄마들이 많고 그래서 7시 40분까지 원장 선생님이 이제 배려해 주셔서 어린이집이 조금 더 빨리 문을 열면 더 좋겠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아이를 데려다주고 출근하려니 매일 아침이 아슬아슬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려 11시간의 고된 업무. 퇴근 시간이 되면 효아 씨의 마음이 또 초조해집니다. 지금 아기가 배가 고픈 상태라서 빨리 가서 저녁을 먹여야 되거든요. 직장을 그만둔 엄마들에 비하면 효아 씨는 그래도 지금의 어린이집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군데 어린이집을 집 근처를 알아봤었는데요. 조금 더 멀리까지 알아봤어서 너무 없어서 50군데 알아봤는데 6시까지 전부 다 6시까지밖에 받질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아이의 엄마를 보고 선택을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하루 종일 엄마만을 기다렸을 아이. 아이를 만나고서야 효아 씨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그런데 효아 씨는 자신이 언제 갑자기 그만둘지 모르는 시한부 직장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무상 보육 정책 이후 어린이집 수요자가 늘면서 오랜 시간 돌봐줘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직장맘들은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더 배척의 대상이 되는 거죠. 늦게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직장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반면 복지 선진국의 경우 우리처럼 보육비를 시설에 지원하기보다는 일찍 퇴근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해주는 등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대체로 선진국은 일주일에 2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또는 15시간, 하루에 3시간 이 정도를 보편적으로 무상보육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도 지금 영희세 무상보육을 해서 정일도로 이렇게 하다 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하루 일부 시간 정도를 부모님들이 덜 힘드시게 사회가 도와준다. 상황이 이렇지만 어린이집 수는 제한돼 있다 보니 최근에는 어린이집을 거래하는 브로커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어린이집을 전문으로 매매한다는 중개사를 만나봤습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구청에서 시에서 다 막아놔야 때문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 인가증이 명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해주면은 돈 버세요. 이거 해서 애들만 진짜 한 20명만 모아도 거의 8, 9천만 원. 아이 한 명당 권리금은 대략 500만 원 선. 정부의 지원금 확대는 고수익 보장으로 변질되고 어린이집 대기자가 줄을 서면서 매매가는 더욱 올라가는 구조인 겁니다. 5천 원에서 28만 원 주잖아요. 게다가 얘네들 기본 필요 경비가 있어요. 그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38만 원이잖아요.
애들이 15명이 한 반이거든요. 애들이 10명 이상 오려면 한 마리당 150 이상은 나온다고 보시면. 이처럼 비싼 권리금을 주고 구입하다 보니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각종 불법, 탈법적인 행위에 빠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비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 학교 보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상태 내에서 이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정부 지원이 되지만 또 일정하게 교육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하여튼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가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보육비 지원 확대로 재정난에 처할 위기라는 한 지자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보육비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무려 2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보육료 분담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이루어져 고양시의 부담액만 무려 50억 원. 예비비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뭐 다른 사업을 자체 사업을 줄이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추경이 확보를 할 건데요. 문제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보육 예산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가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쯤 이야기가 나온 뒤 두어 달 만인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갑작스럽게 올 3월 시행이 결정된 겁니다. 이를 두고 졸속 통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 올해 선거를 의식해서 치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시작하자라는 데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주자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3, 4세는 아예 손도 대지 않고 0, 2세만 덜컥 이렇게 지금 지원해주는 이런 지금 정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민간 어린이집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에 맞서 어린이집 전면 휴업을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한 시위라며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 보육 정책의 과도한 규제 조항의 철폐였고요. 보육료 현실화, 그다음에 교사의 처우 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단 휴원은 철회하지만 집단 시위는 일주일간만 유보를 하고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을 내용을 보고서 시위를 완전히 중지할 것인지 추가 시위를 할 것인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보육비 지원에서 소외된 어머니들 역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에만 보육료가 지원됨으로써 오피스텔에 위치한 놀이방 등의 일부 아이들이 소외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보편적 무상복지라고 하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유아교육기관은 아닌데 꼭 거기에 다녀야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불평등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 소외된 10%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보육비 지원에서 소외됐다는 또 다른 가정. 이명옥 씨의 자녀들은 대안시설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을 중시하는 시설에 보낸 결과 이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반겼어요. 그래서 우리 애도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관리로 등록되어 있는 유치원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같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굉장히 실망을 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명옥 씨는 보육비를 지원받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교육 철학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새싹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원하는 명옥 씨의 바람. 정부가 그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줄 날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사회 영유아 보육의 다양한 이슈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신생아부터 만 2살에 이르는 무상보육. 부모들은 저출산을 막고 영유아 보육을 도우려는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진정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정책인지 고민해 세심한 보완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시사기획맥 오지혜입니다.